자, 3대 특검도 지금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격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인력 구성에 아주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벌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의원들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독사라면서요. 제가 봐도 독사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독사라는 것이 네. 악하고 강한 사람을 상대로 독사했지 약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해본 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저가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는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의 그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특검으로 추천받았기 때문에 저는 막 큰 문제가 없이 잘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요, 바로 어제부터 벌써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자, 3대 특검 임명 이후에 첫 기소 사례인데요. 자, 이 김용현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했죠.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이 선제적인 조치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6개월 구속 만료로 지금 밖에 사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해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계엄사령관 등 저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의 공범들이 다 지금 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증거 인멸이 저희는 걱정되는 것이고 또 입맞추기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사가 사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CCTV도 얼마 전에 공개가 돼가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떤 본인들이 경찰에 가서 진술했던 거가 좀 달랐던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또 비아폰 서버도 최근에 또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란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혹여라도 같이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다시 추가로 기소를 해가지고 계속 구속을 시켜놔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속도를 내는 특검이 있죠. 김건희 특검. 자, 김건희 특검은 특검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4명이 임명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찰과 금융감독원, 법무부 뭐 이곳을 다 돌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파견해 줄 수 있는 검사님들 그리고 수사관님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서로 간에 계속 연락을 하면서 협의하고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차츰 협의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차츰 얘기합시다. 특검들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요,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수사 대상이 많습니다. 그만큼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민중기 특검은 검찰에요, 금융선거범죄 전문 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사건이니만큼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앞서 서울고검이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 추가 녹취 파일, 이 부분을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전혀 확보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갑자기 서울고검의 재수사 2달 만에 와르르 쏟아져 나온 점. 그러면서 과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된 게 맞냐라면서 부실 수사 비판도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혹은 예. 명품백
마저도 불기소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검찰 해당 예. 그 검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찰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요. 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정말 무능해서 당연히 미래에셋 계좌와 통화가 있는 걸 알면서도 안 했다면 예. 왜 안 했는지 물어봐야겠죠. 지금 김건희가 주가 수익 40%를 공범한테 주겠다는 녹취 파일을 이제사 발견했다고. 검찰이 이제사 특검이 만지기 전에 기소해버릴 것 같아요. 특검이 가동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기소를 얼렁뚱땅 해버리면 특검이 무력화되는 거죠.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봐주기 기소하기만 하면은 아작을 낼 겁니다. 자,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 조사받으러 오라고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죠. 김 여사 측은 불응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특검 수사 개시 전에 과연 기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소할 가능성은 크죠. 그리고 봐주기 기소라는 건 없어요. 네. 봐주기 불기소가 있는 것이지. 그다음에 만약에 봐주기 일부 기소한 이후에는 또 특검이 또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님의 저런 이제 그 걱정은 제가 볼 땐 살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그 특검 보면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또 일부 기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미리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만큼 수사가 완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부 기소했으니까 우리 준비 기간 내에 기소했습니다라고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이 실제로 보면 이게 굳이 특검을 출범할 이유가 있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가 덜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2021년도부터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압수수색 대상 저기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죠.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그 이 거래하는 방법이 전화주문 형식이 아니고 네. 아마 이제 개인 단말기로 한 이 거래 형식으로 아마 불과됐었나 보죠. 그래서 저 부분이 압수수색 수사 대상에서 빠진 거지 뭐 능력에 아예 철저히 없었다거나 아니면 봐주기 의도하에 된 건 아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걸 다시 검찰이 복원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이 기소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기소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겠습니다.